알아봅니다. 35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게다가 외도까지 한 남편인데 이혼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부의 속사정 어떻게 된 것인지 만나봤습니다. 35년 만에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남편만을 기다리는 아내.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차갑게 떠나버리려는 남편. 내가 죽일 놈이니까 이혼하자고.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35년 부부 생활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사연 들어봤습니다. 남편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이영미 씨.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다는데요. 남편이 이 여자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5년 전 남편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인꼬부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 금슬이 좋았지만 이날 이후 부부싸움이 계속되면서 관계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하고 싸울 때 짐을 잘 쌌었어요. 집 나간다고. 제가 또 그냥 뜯어 말렸었죠. 못 나가게 했었는데 어제는 그러지를 못했지요. 전날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는 부부. 말다툼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고 하루가 지나도 남편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체 남편이 어디서 하룻밤을 보낸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네, 저예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불러. 신경 쓰지 마라. 뭐 간식 드시... 오늘부터 안 들어가니까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포기해. 그게 서로를 위해서야. 나 당신 얼굴 보면은 이거 짜증나고 당신은 나 기다리지도 말어. 남편의 매몰차고 단호한 통보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집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안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아니, 나 진짜로 사랑해. 그래서 너를 보내야 되겠어. 너를 보내야 되겠다. 응? 일부러도 모질게 하려는 것인지 남편의 싸늘한 한마디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그 배신감을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 여자한테도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아내. 대체 아내는 왜 그런 남편을 붙잡으려 하는 것일까?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내 혼신을 다해서,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이 남자한테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결국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요. 남편의 직장 근처로 찾아간 그녀는 한참을 서성거리다 남편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시도합니다. 내가 항상 내가 그럼 뭐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헤어지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당신이 나보고 헤어지자고. 내가 장난하는 게 헤어지자고. 내가- 속속 살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지. 네가 분명히 그렇게 악담을 나한테 얼마나 했는 줄 아냐? 내가 속상해서 그랬지. 당신한테 속상해서 그랬지. 속상해서 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미안해. 됐어. 내가 얼마나 좀 생각했어.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일 놈이니까 이혼하자고. 내 말이 많어. 아니, 난 아까 분명히 얘기로 그거 갖고 시간 낭비하지 마. 응? 결국 아내는 또다시 빈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모진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너무 섭섭하고 남편한테 너무너무 남편이 밉고 정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드네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 더욱 불안해집니다. 부부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끝내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남편이 일을 잠시 쉬는 틈을 타서 만나봤습니다. 아내와의 심한 다툼으로 인해 남편 또한 몹시 격앙된 상태였는데요. 오랜 설득 끝에 남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죄책감도 있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그 자괴감도 느끼고
곧이어 남편은 자신만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친구 만나고 들어갔는데 여자 만나고 무조건 전 나갔다 들어가면 여자 만나고 온 거예요. 집사람 머리 인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들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해. 내가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정한 부분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시댁 얘기하고 저 과거에 잘못했던 얘기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면은 대화가 매끄럽게 안 돼요. 자신의 잘못을 분명 인정하지만 아내의 말과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말에 대해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시 아내를 어느 만났습니다. 여자가 남편이 그러고 오는데 좋아만 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바람나기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뭐에 씌워서 저렇게 됐을까. 야속해서 하루에 별 생각을 다 하죠.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오랜 상처를 휘벼파는 아내로 인해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인데요. 혹시라도요, 들어가서 말씀이라도 좀 나눠보겠다라는 마음은 조금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도 부딪혀는 보는데요. 제 가슴에 그 철문이 꽉 닫혔다.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혔다.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러죠. 저희가 풀게 걱정 마세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남편. 끝내 상담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먼저 아내 홀로 심리치료를 제 진행했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거라고. 남편이 제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여자 거였잖아.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집착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걸 지키려고 제 걸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을 옥죄지 않고 내가 좀 너그럽게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되는 거거든. 우선 아내 속에 있는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남편을 떠올리며 가슴속 깊숙이 담아두었던 울분을 터뜨리는데 그리고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아내. 그녀가 바뀌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꾸 남편한테 의존하잖아요. 의존하면 할수록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져요. 의존하지 말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 당신이 잠깐 외도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면 어때요? 왔을 때도 덜 힘이 들잖아요, 본인이. 그동안 자신의 행동 때문에 남편이 멀어진 것일까? 또 앞으로 혼자 일어설 수 있을까? 아내는 울컥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마음에서 남편을 많이 놔줘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죠. 제일 소중한 게 남편과 내 새끼들이었는데 그 속에 저도 끼워줘야지 싶네요. 저는 없었거든요, 곁에.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 속에서 두 분 소통의 끈이 다시금 연결되시길 응원합니다. 예, 남편께서 분명히 외도를 한 건 잘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아내분께서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군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남편께서 이혼을 거꾸로 좀 네.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예. 남편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거듭 자신의 잘못이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가정사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예. 남편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깊은 상처가 있는데 본인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화를 푸는 과정에서 계속 그 부분을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는 더 이상 우리 발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마음 닫아버린 거죠. 이제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은 가운데서 예. 이제 말이 오가다 보니까 예. 그 안에서 또다시 상처가 좀 반복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자, 이 남편이 제작진하고 좀 만남을 한 이후에 좀 예. 변화가 좀 있었던지요? 처음에는 워낙 완강하셨어요. 근데 예. 거듭 아내가 이래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상처내는 말을 안 하기로 했다. 아내도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고치려고 했다는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예. 뽕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시면서 알았다. 내가 좀 대화해볼 시간을 갖겠다라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마리는 좀 남겨주셨습니다. 다행인 부분이네요. 예. 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특히 외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좀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 남편을 좀 공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내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아내분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워낙 떨어져 있고 또 예. 남편도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어서 서로 지금 마음의 벽을 닫은 상태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분이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예. 좀 더 긍정적인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남편을 좀 이해하고 좀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여성 쪽에서 그런 분노감이라든지 그 심리적으로 느낀 우울감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어야 예.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렇죠. 결국은 상대방에 더 큰 상처를 또 주기 때문에 예.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거든요. 분노 치료를 좀 먼저 네, 선행해야 분노 된다. 치료가 먼저 선행이 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단 변호사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아내분들이 좀 상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상담 많습니다. 예.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우리나라 이유는 여전히 유책죄라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물론 남편분이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고 그렇죠.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또 본인이 외도를 했고 일단 먼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예. 아내분이 오히려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은 그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이제 외도로 인한 이혼 상담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외도로 바로 이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외도를 하시고 나서 그 감정의 앙금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부부처럼 계속해서 서로 다툼이 있고 이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도가 있어도 마음이 아프셨다 하더라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본인도 그 화를 푸시고 대화를 하다 분노의 보면 치료. 그러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예. 네.